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예, 저희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45번째 시간이네요. 네. 네. 45번째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한 번 쉬었기 때문에 또, 예, 이번에는 좀, 지지난주에도 한 번 쉬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두 남자의 예, 깨달음의 시간이 오기까지. 네. 음, 그동안 이제 보피님께서 AI 컨퍼런스라는 곳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어떤 또, 음, 예, 일들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나누어 주실 것도 예,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두 남자의 깨달음을 지난번에 못한 이유가 이제 베가스에 있는 이미진, 이미진 AI 라이브 컨퍼런스 제1회예요. 그 사람들도 예, 그게 처음입니다. 이 AI라는 음, 생성형 AI, 젠 AI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2023년 그때 이제 막 붐이 대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 네, 사람들도 처음 하는 행사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네, 본래 이제 뭐 기술적으로 너무 치중된 어떤 개발자들의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회에 있는 어떤 정말 교수님들의 컨퍼런스라든지 학계 컨퍼런스라든지 약간 이런 위주로 제가 알기로는 있었다가 아니면 네, 특정 산업 분야의 뭐 헬스케어에 젠 AI가 도입되는 어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헬스케어의 종사자분들이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이번에 참여했던 거는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 서비스들 이런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이틀간 진행이 됐고 티켓팅을 했던 기간까지 하면은 총 3일간 이제 진행이 되었던 네, 컨퍼런스고요. 예, 베가스에서 퐁테블루라는 호텔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저도 그 호텔은 처음 가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호텔이 2023년도 한 3개월 됐더라고 오픈한 지. 그래서 음, 되게 4개월 새로운 호텔이네요. 예, 새로운 호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를 짓는 데는 10년 넘게 걸렸는데 네, 예,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픈한 지 작년 겨울에. 그래서 저도 베가스 그동안 몇 번 가봤지만은 예, 처음 가본 호텔이었습니다. 네. 음. 베가스 하면은 이제 호텔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되게 예, 신기한 예, 호텔들도 많고 테마에 맞춰서 그런 호텔들도 예, 많은데 10년이나 걸쳐서 완공한 그런 호텔은 어떤 또 수준일지 또 거기서 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되게 음, 궁금해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오늘 45화를 걸쳐서 네, AI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 이제 저희가 또 네, 다음 책에 대해서도 예고를 예. 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어떤 또 토픽을 가져왔을까요? 음, 그 토픽은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하고도 또 연관된 토픽일 수 네, 있죠. 저희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또 토픽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남자의 깨달 에피소드 45번째 시간에 이제 AI 컨퍼런스 사실은 그 어떤 영성을 이제 접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려가지고 네,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게 되고 예,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일단 컨퍼런스나 이런 배움의 장소에 가는 게 그 생각한 거 그 기대 이상의 항상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의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각 호텔마다 이제 베가스는 특징들이 있는데 아마 갔다 와보신 분들은 뭐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호텔들이 있을 텐데요. 이 퐁테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테마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음, 좀 럭셔리한 느낌, 예, 그런 네,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브랜 뉴다 완전히 새 거다. 예, 새 거여서 좋은 네, 느낌은 있으나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컨셉을 가지고 기획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좀 럭셔리하고 되게 좋아요. 호텔은 되게 좋은데 예, 네네, 그런 차이가 있고 어쨌건 이제 AI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뭐 쇼츠로 만들어서 돈을 번다라든지 AI로 어떤 음, 수익화 이런 거에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 연사들은 안 어, 하더라도 거기 오신 분들은 네트워킹 시간에 같이 뭐 네, 이야기하면은 요즘에 뭐 AI로 뭐 어떻게 돈을 버십니까?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런, 네, 예, 정말 그 뭐라고 하죠? 진지하게
자기의 음, 본업에서 내가 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AI를 여기다 어떻게 접목을 해야 내가 하는 어떤 반복적인 일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음악 만드는 사람인데 요즘 AI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그것들을 잘 적용하면서 더 음,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네, 작가도 그렇고 뭐 미술하는 작가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음, 뭐 회계사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AI 음, 컨퍼런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갔던 어떤 뷰티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 셀러 컨퍼런스는 오시는 분들이 보통 현업이 뷰티나 뷰티 캐테고리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마존 셀러이시거나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AI 컨퍼런스는 네, AI가 잡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보통은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 운동선수도 음, 있고 그다음에 뭐 회계사도 있고 뭐 부동산 쪽에 네,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음, 와가지고 되게 다양한 소통을 했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AI를 통한 어떤 흔히 얘기하는 뭐 패스트 트랙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별로 이야기가 없었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음, 그인지 별로 이야기가 없었다. 네, 예. 그런 점이 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자신만의 위치에서 그 AI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예.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가 있었던 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은데요. AI 컨퍼런스 하면은 또 이제 여러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필드의 종사자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도 만나시고 예. 그러시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혹시 그런 그 영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라든지 직접적으로 알 수 알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있거든요. 마음 챙김에 또 되고 안 된 예. 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또 눈이 어떻게 보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네, 그런 그 느낌이라든지 네, 그런 네, 어떠셨을까요? 예. 일단은 이 티켓 비용이 좀 비싸요. 티켓 네, 비용이 그 한국 분들 일단 미국 북미가 한국보다 훨씬 이런 어떤 강의 시장이라든지 교육 시장이니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퍼런스도 교육도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 개발 시장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음, 분들은 싫어하겠지만은 돈을 내고 그런데 참여하는 거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어요. 만약에 한국이었으면은 그 정도 비용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아마 입방아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음, 느낌인데 약간 일단 티켓 비용은 1,500불이에요. 그래서 1,500불을 와, 네, 내야만이 거기 그냥 티켓이고 거기 가서 이제 또 뭐 네, 식사 같은 건 당연히 돈 다 따로죠. 음, 기본적으로 마침은 주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1,500불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개인 인당 1,500불이니까 두 명 가면 3,000불이거든요. 네, 아마 너무 투머치하다.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왜 네,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정도 비용을 내고 오시는 분들은 좀 대화를 해보면은 되게 열려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영성으로 우리가 네,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정도는 다 마음 챙김이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음, 해보니까 거의 뭐 부정적인 네, 거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고 본인의 삶에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이뤄낼 수 있을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음,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줬지. 뭐 AI에 네, 대해서 뭐안 좋은 걸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티켓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1,500불 그게 바로 입국 컷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서 맞아요. 이렇게 다 이미 필터링이 돼서 예, 예, 이미 그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가치를 예. 그것과 대등하는 혹은 그 위의 가치를 더 얻으러 오시는 분들이 모인 곳. 네, 이미 되게 좋은 커뮤니티의 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로 치면은 얼마죠? 90만 원 정도가 되려나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행사인데 190만 원 네. 내고 티켓 1인당 190만 원 뭐 부부가 오면은 거의 400만 원 돈인데 네. 그런 행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할 수도 있겠죠. 소수. 근데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 소수가 아니고 제가 뭐 대략 사람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뭐 5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1000명 어, 정도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500명에 1000명 정도? 근데 그 정도 음. 규모가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
그거를 냈으니까 이분들은 진짜 그 입국 컷이 이제 장벽이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무언가를 배우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또 그런 분들이랑 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또 저 얻는 것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네. 네, 일반인 분들이 많이 오신 건가요? 예, 일반인 분들이 이제 연사분들은 일반인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의 어떤 서비스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오신 거고 회사에서 오신 거고 이제 그 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일반인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음, 한국 분은 딱 한 팀 만났어요. 딱 한 팀. 네, 그 여성분하고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네, 따님, 네, 어머님하고 따님인데 와, 딱 네, 봐도 그 한국 분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가서 말을 걸어봤죠. 그러니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음, 자기네들도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네,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이제 그 여성분은 완전 다른 사업, 예, 완전 다른 쪽 사업 하시는 분이고 따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신 지가 많이 오래 안 되셨고 그래서 이제 음, 엔지니어인데 AI도 배워볼까 하고 이제 네, 네, 배우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 다양한 음,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그 아이디어를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려는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그런 모습들이 네,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예, 라고 네, 생각합니다. 음,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 그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계속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계속 거기에만 있으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시고 다른 환경에 있고 다른 것을 하는 그런 필드에 있으신 분들 많이 예, 만나면은 내 세상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네, 나한테 접목이 돼서 내가 이제 더 이렇게 증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컨퍼런스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책에서도 그렇고. 네, 성공하려면 1년에 네, 몇 권의 책을 읽고 컨퍼런스는 몇 예, 번을 맞아요. 가라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컨퍼런스는 정말로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입장이고 또 주간 주최 다 하지만 네. 이제 AI 컨퍼런스도 제가 올해 한국에다가 이제 주간 주최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도 컨퍼런스를 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떤 부분이 장벽이냐면은 이제 그런 거죠. 흔히 이제 방금 히로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있을 수도 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비용을 내고 내가 과연 갔을 때 값어치를 할 것인가 그 비용에 대한 이제 음.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통 네.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네. 확신이 없어도 움직일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예전에 어느 그 그쵸. 네. 아프리카 속담이었나요? 어느 하여간에 어떤 속담인데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속담이 어, 있는데 네. 그렇게 그 말을 비유를 해보자면은 사람은 하나의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컨퍼런스장에서 내가 평상시에 만났던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만난다는 건 도서관이 만나는 어떤 네. 도서관이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이 되는 순간 네.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도서관에 없었던 내 도서관에 없었던 새로운 지식의 책들이 막 꽂히고 막 대화를 하면서 그 그러게요. 책들이 막 꽂히는 거예요, 내 도서관에. 네. 상대방도 네. 내 책들을 막 그렇게 재밌는데요. 상상해 예, 보니까. 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내 서재를 쫙 주고 또 나도 그 서재를 받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죠. 예, 네. 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습니다. 되게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네. 예, 도서관. 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아카이브를 주고받고 더 이렇게 음, 풍성해지는 네, 그런 예, 시간들. 이 바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컨퍼런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컨퍼런스 얘기를 했으니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지금은 이제 보표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많이 만나시는 걸로 네, 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였으면은 사람을 별로 안 만났어요. 그래서 예,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때가 되면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지만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런 시간을 또 많이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사람을 네, 만남으로써 내가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마음 챙김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그냥 이제 사람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호불호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 마이클 싱어 책. 네, 하지만 그 책이 읽기 전부터 어 그냥 이제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 만나면은 다양한 그런 이제 찬스들이 저한테 네, 온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음, 뭐 그걸 원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 예, 만남으로써 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나랑 그냥 느껴지는 거 그런 예, 것들을 그냥 열어놓음으로써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괜찮 그러니까 뭐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음, 지금, 네. 최근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또 되게 많은, 찬스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거. 지금 두 남자의 깨달음도 그렇고, 네, 예, 독서 모임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의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피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예,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예, 사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오셨기 예. 때문에 네, 궁금하네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아시다가 베가스에서 저를 이제 만났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온라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거나 뭐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채팅을 하니까 뭐 톡으로 아셨겠죠.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이분은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나서 정확히 모든 그 100%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보표 대표님은 이런 거에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음, 거에 있으시면 안 네네. 되는 분 같은데, 이거를 또 하고 계신 게 신기하다. 라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뭐 무리를 이끌려면은 조그만한 단체가 아니니까 굉장히 뭐 많으니까 굉장히 외향적이거나 뭐 그런 모습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뭐 1,500명, 뭐 2,000명 그리고 뭐 베가스에 출장 오신 분만 28명 그거를 인솔해야 되고 뭐 얼마나 그 외향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네.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가요? 네, 네. 그렇게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네.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게 좀 신기하다. 라는 약간 음, 워딩으로 제가 그런 받아들였어요. 예, 예, 뉘앙스셨군요. 예. 네. 물론 다른 해석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은 많이 만났어요. 사람 많이 만났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뭐 많이 만나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마음을 확 닫아버리죠. 마음을 닫으면은 이제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되죠. 사람 안 만나면 네. 편하긴 편해요. 예, 편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 챙김을 더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얘기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 호불호를 안 갖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그거는 호불호를 갖는 거에 50%밖에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네. 한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한때 기대했고 한때 사람을 음, 미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버프님뿐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 막 미운 적 있잖아요.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면은 이유 없이 미울 때도 있고요. 예, 또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그 사람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미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경우. 내가 이 음, 사람이 좋았어요. 호감이어가지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떤 거를 해줬는데 내 기준에서는 약간
뭐 좋은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음, 나한테 좀 피드백을 줘야 된다. 기대를 하는 네, 거죠, 기대. 음, 뭐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표현하면 다 좋은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표현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표현 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롭고 혼자 아, 또 네, 혼자 또 괜히 그쵸, 오해하고 네, 예,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께서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해줬는데 감사함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아웃시켜 버린대요. 그 삶에서. 근데 저는 이제 네, 그걸 보면서 그건 그분의 생각이니까 존중은 하겠으나 저는 속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예, 왜냐하면 네, 그거는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건 이제 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뭔가를 계속 그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뒤틀리고 뒤틀린 거를 내가 맞추려고 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 네, 가dim 잘란드나 마이클 싱어가 얘기한 어떤 밸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너무 네, 좋아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네,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집착을 안 한다라는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공감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왔으면 사람을 만나는 거는 필수가 되잖아요. 네. 뭐 하루에 뭐 부부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일하면서도요. 네.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호불호를 갖지 않고 그냥 사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는 것이 그냥 그게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사람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 1대1로 내가 그 사람의 뭐 세포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게 네. 세포지 않습니까? 그 세포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을 함께 해온 게 아닌 이상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네. 순간에만 만났고 그 순간에 나눴던 그 대화, 그 순간에 나눴던 그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쳐내는 거가 네. 자체가 정말로 그 자연의 이치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음.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물 네. 흐르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쵸. 방금 네. 얘기해 주신 뭐 바디 젤란드가 얘기했던 뭐 그런 잉여 포텐셜을 만들고 뭐 그런 것인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음. 이제 가장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 정말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잘 안 될 때, 네. 뭐 교류가 잘 안 되거나 정말 네. 답답하고 뭐 그럴 때, 네, 음. 그럴 때도 방금 이제 보피님 얘기하셨던 그 미워하지만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로 그 얘기는 5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그냥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하지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두거든요. 그냥 네. 가까이 가서 뭐 있는 거, 거리 두고 뭐 그런 거 자체가 뭐 싫어하고, 네.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각자만의 시간을 갖고 각자만의 그 길을 그쵸. 가는 것이,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샤워하거나 뭐 네. 그럴 때.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어, 안 좋았던 그 생각부터 떠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요. 근데 네.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또 많이 무장을 했잖아요. 지켜보는 눈. 그러니까 나를 또 네. 보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네. 그거를 이제 흘러가게끔 놔둬두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음. 잘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뭐 그냥 네. 그 사람이 어 그냥 네 뭐 성장을 하건 뭐 아무튼 그것을 배움에 있어서 뭐 그렇게 그냥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냥 음. 각자만의 길을 가다가 마주쳤을 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볼 수 음. 있는 그런 것들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음. 저도 이렇게 내 갈 길을 가고 네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왜 사람은 태어나서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집착할까? 제가 생각 네. 어느 날 해봤는데요.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누군가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누군가를 싫어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사람을 또 싫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한 결속력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렇게 남 욕하면서 친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되면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음, 직장 상사 A를 계속 씹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항상 내 친구 두 명, 세 명하고는 강한 결속력이, 공동의 적이 생기기 때문에 강한 네. 결속력이 됩니다. 아군 적군이 확실하게 나뉘니까요. 네. 또 반대로 싫어하는 거 아니라 좋아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죠. 네. 뭐 집착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외롭진 않죠. 왜냐면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고 한시도 네.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외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이 있겠지만은 외롭지 않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지도 않는다. 아니,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누군가 너무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 약간 중도의 길인데요. 그렇다라는 거는 좀 외로울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를 싫어하거든요. 어딘가에 네. 소속되고 싶어 해요. 어딘가에 소속되려면 맞아요. 누군가를 같이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같이 좋아하거나, 왜 팬클럽도 그 네. 팬들이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누군가를 같이 네. 좋아하니까.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싫어하지도 않는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자기만의 길이라는 거는 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기만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초반에는 외롭습니다. 초반에는 외롭고 누가 이해도 못 해주고 그리고 네, 오히려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네,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 네,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거를 가고 있으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냥. 예. 네, 그냥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가 네,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멋지구나,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음, 있었어. 네, 그렇게 되는 그런 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은 세상에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길을 이제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되면 인사도 하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 삶에 거의 제가 적응해서 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이 말을 무슨 원주민의 추장님인가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오늘 네 네. 원주민이 많이 나오네요. 네, 원주민의 무슨 추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라. 네, 모든 사람에게 네, 존경을 표하라. 그 뒤에 말이 이제 하지만 아무에게도 굽실거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네, 제가 좋아하는 네, 말인데요.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저 사람이 단순히 나보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직위에 있어서,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무조건 굽실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굽실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네, 같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같이 하는 이제 여행자로서, 그냥 여러 네, 가지 배경이 틀린 것뿐이지. 그렇지만 그 사람을 존경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존중도 할 수 있고 존경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굽실거릴 네, 필요까지는 없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당당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할 때, 상대방이 그 빛나는 걸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음, 제가 AI 컨퍼런스 갔을 때에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사실은 한국인이고, 그리고 미국에 산 지는 뭐 한 얼마 됐는데 한국인이다. 근데 한국에서 컨퍼런스가 할 건데, 너네 회사가 와서 너 연설 여기서 한 것처럼, 스피치 한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당황을 하죠. 상대방이 너가 뭔데? 그럼 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내가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막 그렇게 해도 보통은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라는 게 이제 막 괄시하는 게 아니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냥 거기서 네, 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존경을 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네, 컨퍼런스에 대한 리뷰를 쓰는 거죠. 리뷰를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그 제품도 판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뷰 잘 안 쓰잖아요, 고객들이.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컨퍼런스도 그 컨퍼런스 주최자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어, 그 연설하신 분은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드백을 잘 안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그렇다면은 나는 피드백을 되게 잘 해주자, 반대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갔다 온 다음에 피드백을 쓰는 거죠. 어디 트위터에다 쓰거나 아니면 링크드인에다가 쓰는 거죠. 그 사람들 네, 태그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연설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게 뭐가 좋았다, 이게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굽실거리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좋은 인상을 받고 음,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네,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굽실된다고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네,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걸어갈 때 나도 모르는 빛이 난다. 근데 그 빛을 음,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당당해야지. 네, 내가 당당해야지.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당당할 때가 또한 가족에서도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당한 게 막 이렇게 그냥 당당한 거라기보다는 어, 나로서 그냥 그렇게 이제 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예,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나로서 어떠한 뭐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예, 진실되게 그때 얘기하면은 음, 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을 인질로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랑 또 비슷하게 이게 예, 엮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인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 사람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어, 맞춰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예,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라든지 감정 실랑이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라고 또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당당한 그런데 또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가도 삶에서 계속 거꾸라지다 보면은 당당함을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그때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맞아요. 네,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나 스스로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럴 때 이제 네, 사실은 중요한 게 가족이거나 배우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읽었던 네,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중국 그 대만의 이안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와우 네, 장룡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어서 뭐 헐리우드에서도 이미 흥행도 많이 했고 굉장히 유명한 음, 상도 많이 받고 네, 근데 그분의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뜨기 전에 생활이 나오는데 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너무 그게 안 되니까 허드렛 일만 하고 뭐 다 각본을 가지고 가도 다 거절당하고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게 네, 했지만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 당당하게 했지만 계속된 거절 속에서 그 빛을 잃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어쩔 수 없이 컴퓨터라도 배우자. 컴퓨터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컴퓨터 학원 음, 등록해가지고 내가 밥벌이라도 해야 되겠다. 컴퓨터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음, 이제 그거를 이제 가방에다가 이렇게 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네, 와이프가 보게 됐나 봐요. 근데 음, 와이프가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독한테. 당신은 영화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지금 왜 배우냐. 당장에. 음, 예. 배우지 말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한 감독이 그 컴퓨터 수료증을 그 수강증을 찢어버렸다. 라는 음, 얘기가 있고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 장인 어른께서 하도 네, 이제 남편이 밥벌이를 못하니까 그 와이프한테 돈을 좀 주면서 이걸로 중국 그 음식점이라도 좀 차려라. 그런데 와, 그 와이프가 그걸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네.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네, 정말 중요하죠. 이게 인생의 반 이상을 이제 배우자와 함께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쟁에 있을 때는 가장 측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옆에서 그 군사처럼 계속 이렇게 어 스트레테지를 이렇게 짜주는데 네, 예.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는 알 수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 어렵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컨퍼런스 얘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네. 배우자 얘기까지 와버렸는데요. 네. 네. 배우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배우자를 잘 만나려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 예.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 친구 이제 결혼 또 한 친구가 있고 또 안 한 친구가 있고 한데 뭐 어떻게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가 갖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올바른 그렇죠. 사람이어야 네. 올바른 사람을 누군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아본 사람이 그렇죠. 올바른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보석에 알아볼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네. 내가 속한 곳, 내가 이제 소위 예를 들면 어떤 좀 탁하다. 그러면은 그 탁함을 또 탁한 사람이 알아보는 거거든요. 네. 그 질문은 사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 질문은 사실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그렇죠. 사람인가?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면 나는 현재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그래서 스스로 네. 자기한테 계속 물어보고 자기를 네. 결국 맑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들어보니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전반 걸쳐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그랜드 카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예. 났습니다. 그분이 100만 원만 수중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예. 받았을 때 나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음. 그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려면은 휘발유부터 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이 되는 음. 인터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다. 나한테 예.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더 강해지거나 내가 좀 더 증진해서 거기서부터 또 음. 다른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이렇게 예.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내 사업에도 그렇고 뭐 물론 배우자를 만날 때도 내가 운동을 음. 하고 내가 멋지고 내가 책을 읽어서 사상을 키우고 사상이라든지 내 예. 마음 챙김을 하고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된 그런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또 예.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아까 얘기해 예. 주신 컨퍼런스가 되게 좋은 예잖아요. 1,500불을 내서 예. 거기 들어갔더니 예. 1,500불 다 내신 분들만 있잖아요. 예. 그런 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네. 음. 그런 거가 그냥 확대해서 그냥 인생의 전반이지 않나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가령 영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럼 이제 뭐 바딤 잘란드나 뭐 마이클 싱어나 뭐 영성 멘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네. 그분들을 내가 알아야 내가 어딘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릴 때 누군가 한 귀로 듣고 저 사람 하면서 알아보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영성 쪽으로는 마음 챙김 쪽으로 말이 통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컨퍼런스 후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이제 네. 베가스에 가면은 택시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퐁테블루 호텔은 제가 한 번도 안 묵어봤기 때문에 다른 호텔에서 묵고 거길 한번 이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택시를 네. 탔을 때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 연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흰머리가 많이 나신 분인데 네. 만약에 당신이 20대로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살겠냐? 혹은 아, 택시 기사님한테요. 네. 혹은 20대의 젊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으라고 음, 하겠습니까? 이제 네. 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많이 보던 그런 컨텐츠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나도 한번 해보자. 유튜브 찍진 않았지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네.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을 컨퍼런스에서 만난 굉장히 성공한 어, 한 분야의 27년 이제 파이낸스 쪽에 27년 있으셨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궁금하네요. 두 분의 네. 대답이 정말 똑같아요. 소위 어,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답도 똑같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은 기사님이 본인께서는 19살 때 2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21살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다. 근데 이제 쉼없이 네. 달려온 그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컴퓨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컴퓨터 시대가 음, 왔는데 친구들도 컴퓨터를 배우는데 너도 한번 배워보라 이제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는 왠지 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이제 음, 두려움 때문에 그걸 네,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음,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다. 너무 네, 두려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리스크를 젊음이라는 나이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데 리스크를 감당을 안 하면 노인과 똑같은 건데 왜 내가 젊었을 때 노인처럼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자기가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은 리스크를 많이 감행하는 삶을 살겠다. 컴퓨터도 배워보고 그다음에 뭐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실패할지언정 그 당시에는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안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성공한 사업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행 안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자기가 음, 지금 20년 넘게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크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지나고 네, 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이는데 그러한 기회들이 내가 왜 그러한 기회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음, 결국에는 두려움. 내가 그걸 했을 때 내 커리어가 뭐가 망가질까 봐. 아니면은 음, 내가 지금 이걸 5년째 잘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저걸 했을 때 다시는 여기에 못 돌아올까 봐. 너무 뒤처져서.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아니면 사업에 뭐 내가 실패하면은 다시는 못 일어날까 봐. 여러 가지 그 네, 두려움 때문에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고 지금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더 크게 내 꿈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할 네, 수 없었던 거는 리스크를 감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네, 네, 되게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 네, 이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컨퍼런스, 심지어 택시를 타도, 네, 컨퍼런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데요, 제가 네, 사실은 어, 어, 조언을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음, 어, 제가 이제, 저는 저만의 길을 가고 있고, 네, 그런 그 길을 가면서 사실은 가끔은 그리워요, 사실은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호주에서 생활들 있잖아요. 그냥 네, 회사에서 주는 그냥 그런 연봉 음, 받으면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되게 편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 편하게 사는 거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립냐면은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고 새로운 것을 네, 계속 함으로써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조언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가 뿐이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지금 네, 하고 있는 것일 뿐이구나. 음, 물론 내가 지금 넘어지면은 또 다른 것을 하면서, 일어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지금 조언을 네, 들으면서. 그래서 네,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너 그렇게 하면 너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너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음, 이렇게 무너지고 아예 처음부터 다 시작인데 뭐 괜찮겠어. 혹은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무용지물 된 건데 괜찮겠어. 뭐 이런 것들 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스쳐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리해주는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실패를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 뭐 100개를 던졌을 때, 100개를 낚시를 던졌을 때 그 중에 몇 마리는 건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은 시도를 해보고 많은 실패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겠죠. 네, 언젠가는 네, 뭔가가 이렇게 음, 올려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그래도 리스크를 정말 저는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면서 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근데 꼭 이렇게 네.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환경이 아니라 뭔가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라면은 일단 지금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안전지대 밖에는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AI 컨퍼런스를 1,500불이나 내고 간 것도 리스크이고 뭐 네. 한국에서 AI 그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는 것도 리스크고 작년에 아마존 셀링 그 관련해 가지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것도 리스크이고 그다음에 뭐 네. 숙취 해소제 관련된 제품을 런칭한다라는 것도 리스크이고 뭐 여러 네. 가지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막 그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의 버전이 지금 내 네. 버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그램도 베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베타 버전이다. 예, 이런 얘기도 옛날에 음, 제가 네. 어떤 책에서 읽어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원한 베타 버전입니다. 완성본이 아니에요. 그럼 베타 버전이란 뭡니까? 계속 버전을 내놓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네. 버전 2.3, 2.4, 2.6, 뭐 0.777,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나라는 베타 버전은 나는 영원한 베타 버전인데 나라는 베타 버전은 지금 버전 몇일까? 그리고 음,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들. 아까 히로님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앞으로 또 경험할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했을 때 나라는 베타 버전은 버전이 몇 번 업그레이드 될까? 그리고 그 베타 버전은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음,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죠. 그리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또 사람들한테 제가 리더로서 뭐 커뮤니티 리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 그 어깨 좀 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네. 제가 하고 있지만은 아마존 판매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잘 될 때는 너무 좋죠. 근데 안 될 때는 또 어깨가 막 다 죽거나 뭐 이러고 네. 어떤 컨퍼런스에서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셀러를 만나게 되면 기가 죽고 나는 아무것도 네.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 좀 피고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몰라도 당당하게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네.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부터 어떻게 보면은 또 배우자, 또 사람 만나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네, 많은 그 전반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속속히 그런 조그만 토픽에서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고요.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 많은 이야기 속에서 네, 얻어가실 거 많이 얻어가시고 인생에서 또 한번 적용해 네, 보시고 또 좋은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네, 45번째 시간은 네, 여기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네, 회차부터는 새로운 책을 하죠. 어떤 책인가요? 네. 다음 책은 이제 저희가 드디어 마이클 싱어, 바dim 잘란드 이런 분들을 좀 졸업을 하고 좀 어떻게 네, 보면은 너무 깊숙하신 분들은 이제 좀 졸업을 하고 이제 네, 조금 세상으로 나와서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시작을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은 책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 네,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구매해 보셔도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될 정도로 잘 읽히고 굉장히 이제 얇은 책인데요. 예, 네. 맞아요. 네, 술술 잘 음, 읽히죠. 되게 문장들보다는 예, 짧게 짧게 예,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생각을 또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예, 책이에요. 그렇죠? 예. 이분이 또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네, 행복한 부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그리고 어쨌건 세금을 고액 납세자 순위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린 네, 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괴짜 부자로도 이름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중학교 졸업하신 분이 그 정도까지 성과를 냈다라는 거는 이제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장벽들을 넘어가신 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으면요. 가끔 들려요. 그 히토리상 뭐, 네,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그분에 네, 대해서 네, 가끔 또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아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또 저희가 어떻게 영상에 통해서 또 풀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지도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저희 그 두 남자의 깨달음은요, 이번 달은 좀 텀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또 다음 해부터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다음 해부터 계속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갈 거니까요. 계속 또 청취해 주시고요. 벌써 에피소드가 45번째까지 왔네요. 네. 정말 예, 있으면 1주년입니다. 네. 정말 그냥 이렇게 톡 시작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네. 왔고요.
청취해주신 맞습니다. 모든 네.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네. 툭 하자고 하신 네, 보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예. 세상에 지금 네, 나와서 송출되고 있는 방송, 네, 저 지난 그 네, 게스트분이 하신 말이 또 생각이 드네요. 음. 줌 창시자, 네, 이번에는 유튜브 창시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저희 45분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이트 히스토리 1% 법칙을 네, 함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두 남자의 깨달음 필요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표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